시비가 벌어졌을 때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힐 상황들이 있죠. 상대는 아주 체격이 크고 나는 아주 연약할 때 이때는 무시하시면 위험합니다. 힘이 좋은 상대에게 뭔가 힘으로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을 노린다. 힘이 약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근입니다. 2부에서는 납치 상황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비가 걸렸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상황 역시 훈련 상황이고요. 다 안전장비 착용하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나를 무조건 공격하려고만 하고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거리에서 어떤 시비가 벌어졌을 때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거나 서서 누군가 잡담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공격적인 단어들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내뱉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대응하지 말고 빨리 지나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거나 다가와서 뭔가 요구하려고 할 때 이때는 무시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격의 징후가 보이고 공격을 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명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정도 이야기하시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큰 싸움을 막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싸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한 번 정도 강하게 쳐다봐 주고 상대에게 나는 싸울 의도가 없음을 명확하게 말로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쳐다봤잖아 지금. 그만하세요. 왜? 불만 있어 뭐? 그만하세요. 뭐? 말로 하지 말고 한번 해보게. 그만하시죠. 이때 포인트는 상대방의 눈을 계속적으로 직시할 경우 상대는 공격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너무 오래 보지 말고 눈을 쳐다봤다가 시선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인데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는 조금 약간 위축이 되더라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뒤로 이렇게 빼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빼시는데 상대가 봤을 때 예측을 못하게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정확한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만하세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가시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멘트를 해주셔서 상대에게 약간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상대의 체면도 살려주고 나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자라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써주는 순간 상대는 그만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낯선 사람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심리적인 방법이 있죠. 사실 싸움이라는 게 너무 두려워한 모습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 이 두려움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상대는 시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선제압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으로 또 학생들에게는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무모하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기선제압을 하려고 다가오는 상대에게 예상치 못하게 먼저 아주 강한 공격을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상대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기선제압 정도로 약간 나를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내가 너무 도전적이게 공격을 하게 되면 가해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겸손한 태도를 취하되 내가 할 말은 다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상대에게 전달해주는 것도 기선제압의 중요한 포인트다. 호신술뿐만 아니라 기선제압이 중요한 이유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적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민사나 형사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기선제압에서 끝낸다면 물리적 충돌까지 안 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졌을 때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힐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데 상대방을 크게 다치지 않게 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멱살이 잡혔을 때 양손을 상대의 팔 위로 올려주고 내 몸 쪽으로 바짝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내 팔의 힘뿐만 아니라 몸의 힘을 효과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느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세를 낮춰주고 약간 몸을 바깥쪽으로 틀어줘서 비틀어주면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에게는 약간의 충격 정도는 오거든요. 하지만 큰 어떤 상처가 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 상황을 거리를 벌리는 용도도 괜찮고 기선제압 용도도 괜찮고 아주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가 내 팔을 붙잡았을 때 효과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디님 해보실래요? 사실은 이렇게 팔을 잡고 당기면 저도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이 또 워낙 세시니까. 그래서 팔이 잡혔을 때는 내 몸 쪽으로 당기고 내 손을 잡습니다. 어깨와 허리를 동시에 틀면서 뿌리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준비 시작! 됐어요. 어때요? 되죠? 네. 되는데 아마 아플 거예요. 알겠죠?
엄청 빨개졌죠? 하지만 이분이 크게 뭐 상처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납치하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몸을 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또는 경고할 수 있고. 한 10초 배웠는데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두 손을 잡혔을 때요. 일단 내 손을 안쪽으로 잡아주고 위로 올리거나 허리와 몸통을 같이 틀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아주 강하게 틀어준다. 그 상태에서 빨리 이탈한다. 와! 이렇게 해서 이탈하면서 구조 요청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힘이 약한 사람도 내 체중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주 체격이 크고 나는 아주 연약하고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발등 밟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상대의 발을 밟고 거리를 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힘이 좋은 상대에게 뭔가 힘으로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주 약한 곳을 노린다. 두 번째는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을 이용해서 상대의 무릎이나 정강이를 차주는 방법입니다. 전문 프로 격투기 선수들 아니면 정강이 단련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은 가장 약한 부위, 남성, 여성 모두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또는 낭심을 공격할 겁니다. 상대가 나를 갑자기 덮쳤어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없잖아요. 몸에 걸리는 게 일단 낭심, 사타구니인데요. 가장 가깝습니다. 무릎으로 정확하게 공격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허벅지 위쪽을 맞아도 상당히 아픈 급소입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연속으로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해주고 빠져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까이 밀착한 상태에서 내가 손이 조금 자유스럽다면 상대방의 눈을 깊숙이 찔러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와! 또 강력한 기술인데요. 깨물기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그 범죄자 혀를 깨물어서 절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죄 판결이 안 나서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와서 시대가 많이 발전했고 공감대도 형성됐고 그래서 그게 다시 무죄 판결이 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깨물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교합력이라고 하죠. 이빨로 무는 힘은 보통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40에서 80kg 힘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80kg의 성인이 지면을 땅으로 밟았을 때 느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건강한 최고의 사내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이에요.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하셨나요? 서서히 하셨죠? 네. 근데도 굉장한 고통이 있거든요. 아주 악랄한 그런 사고를 우리가 또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해도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깨물기도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번엔 기술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아주 둥그렇게 말아서 방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한 손을 잡았을 때는 이 사람이 잡고 있는 내 팔은 아주 가볍거나 좀 약한 힘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몸 쪽으로 오는 순간 내 몸을 다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지면에 최대한 밀착해서 앉아주면 조금 더 큰 무게를 이 상대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앉아주면서 내 손을, 잡힌 손을 내 몸 쪽으로 당겨주고 몸을 공처럼 말아준다. 공격자도 빼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앞서 배웠던 공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이 잠깐 동안 확보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압을 했다거나 방어를 했다거나 그런 호신술 사용 후에 해야 될 몇 가지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내가 공격자를 다시 확인하거나 안부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상대를 제압을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재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호신술을 사용하고 내가 빠져나갔다면 그 즉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절대 가까운 곳, 집으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동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위험한 행동이고 무조건 도움 요청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건물 등 이쪽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하면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그 상황을 기록을 하거나 녹음을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는 수많은 CCTV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 행동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상대가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웬만하면 적어놓거나 해서 당시 상황을 바로 직전에 일어났을 때 빨리 재현해서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호신술을 사용해서 그냥 처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납치 상황도 요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보면 건장한 남성인데 같은 한국인들에게도 납치가 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몇 가지 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외여행 또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두운 골목길을 최대한 안 간다. 내가 동일한 동선으로 매일 귀가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도 없고 좀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캄캄한 어두운 공간에 안 가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라.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유흥가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 가면 항상 술 취한 사람들과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막 혼합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또 안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무선 이어폰. 그거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와도 몰라요. 이어폰을 안 끼고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거나 해도 이게 사람을 좀 인기척도 느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잡았을 때 아무 대응도 못하고 놀래기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어폰을 빼거나 음량을 줄여서 내가 주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폭력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좀 두려움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심지어는 저는 막 흉기 위협도 당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니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내가 평소 가던 길 또는 낯선 곳을 가던 길 이런 곳을 갔을 때 여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절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길은 이쪽인가? 저희가 밝은 곳이네? 이런 정도의 확인들 이런 것들을 평소 조금 습관화시키면 어떤 놀란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끔씩 보이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과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호흡이라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어떤 병은 아닙니다.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돼서 주저앉게 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먼저 깊게 들여마시고 깊게 내쉬는 방법인데요. 약 한 7초 정도 내쉴 때는 깊게 한 10초에서 11초 정도 이렇게 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될 때는 의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는 봉투가 있으면 봉투를 쓰고 이렇게 하시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뭐 구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심호흡을 깊고 크게 들여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암시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앞서 보셨던 우리 교관님들처럼 이렇게 등치가 좋고 우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자기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를 좀 내봤는데요. 그냥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 달리기만 열심히 하고 또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와도 대처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가 필요하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훈련장 이런 곳에 가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고 열심히 체력 훈련하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운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큰 소리 내기, 숨이 차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큰 소리를 내시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동작 있죠. 별거 아니지만 무릎으로 올려 차는 동작들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고 발로 밟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잔디밭 같은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동작들을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안 해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했던 분들이 다 생존하셨고 무력감 느끼면서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가 무슨 호신술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주 긴장하고 무서운 상황이 되고 공포감이 있을 때 그 순간 달리기가 풀려버리더라고요. 소변이 마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뛰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달리기도 굉장히 중요한 호신술의 방법이다.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내가 극복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을 성취했을 때 약간 이 뿌듯함과 내가 강해졌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핵심은 아주 복잡한 기술보다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술들을 내 몸에 익힘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오늘 배운 대로 대응하시고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도망이 최선의 공격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Thank you.